당신 미쳤어요? 2,200만 원을 날렸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내는 울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최악의 날이었어요. 30년 약국 운영한 61세 약사. 퇴직금 1억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중국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4,200만 원을 날렸어요. 하지만 5년 후 계좌에는 4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60대 약사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우입니다. 올해 61세고요. 30년간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감기약 받으러 오고 어르신들이 혈압약 타러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020년 2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 약국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열 때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4월에 약국을 팔았어요. 권리금 포함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경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59세예요.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부에겐 연금이 있었습니다. 제 약사 연금이 월 200만 원, 아내 국민연금이 50만 원. 합치면 250만 원이었어요. 관리비 빼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집도 있었어요. 강북구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4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죠. 월세도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1억 원은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했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1% 남짓이었거든요. 1억 원을 넣어봐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약대 동기 정민 씨였습니다. 얘도 작년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요즘 뭐 하냐고 물었더니 주식한다고 하더군요. 주식?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요즘 괜찮아. 작년에 1,000만 원 벌었어. 정민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000만 원이라니. 제 연금 4개월치였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좋은 회사 주식 사서 기다리면 돼. 정민 씨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주식 좀 해볼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약사였잖아요. 약 이야기는 자신 있어요. 바이오 회사 주식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분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심해요. 저도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억 원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조금만 불리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약국 일만 했어요. 이제는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공부해야겠다고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주식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가치 투자의 비밀, 이런 책들이었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PER, PBR, ROE 같은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30년간 약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유튜브도 봤어요. 5월 초 증권사에 갔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바이오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좋은 선택이세요. 요즘 바이오주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1억 원 중에서 절반인 5천만 원만 넣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으로 남겨두었죠. 며칠 동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5월 중순 첫 매수를 했어요. 셀트리온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주가가 15만 원 정도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주식을 산 거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를 확인했더니 2,2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200만 원을 번 겁니다. 제 연금 한 달치였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벌다니 신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200만 원 벌었어요. 대단한데요? 조심해서 하세요. 아내가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저도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6월 어느 날 정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야, 요즘 중국 전기차 대박이야. 나 니오 주식으로 300만 원 벌었어. 정민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오? 그게 뭔데? 제가 물었어요. 중국 전기차 회사야.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 테슬라처럼 될 거래. 정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니오,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나왔어요.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밀어준다고 했어요.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주가 그래프를 봤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바이오가 아니라 전기차라니.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민 씨가 돈을 벌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욕심이 났어요. 7월 초 결정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니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주가가 20달러 정도였죠. 미국 주식이라 환전도 해야 했어요. 번거로웠지만 기대감이 컸습니다. 샤오퐁도 1,000만 원어치 샀어요. 총 2천만 원을 중국 전기차주에 넣은 겁니다. 제 전체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였죠.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니오 주식이 10%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어요. 샤오퐁도 비슷했습니다. 와, 진짜 오르네? 감탄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올랐습니다. 니오가 30달러를 넘었어요. 50%나 오른 겁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죠. 샤오퐁도 40% 올라서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정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형, 대박이에요. 벌써 700만 원 벌었어요. 그치? 내가 뭘 했어? 중국 전기차가 답이야. 정민 씨도 신났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중국 전기차 주식으로 700만 원 벌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오른다고 하던데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9월이 됐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니오가 $40를 넘어섰습니다. 2배가 오른 겁니다.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죠. 샤오퐁도 비슷했습니다. 전체 계좌를 확인했어요. 6,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번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민 씨와 통화했습니다. 형, 나 더 살까요? 니오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정민 씨가 말했어요. 나도 더 샀어. 중국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더 살까 말까? 남은 예금 2천만 원이 아까웠어요. 저기다 넣으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인생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습니다. 5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주식으로 몇 달 만에 큰 돈을 벌다니.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주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일 더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예금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죠. 집에 와서 바로 매수했습니다. 니오의 1,000만 원, 샤오퐁의 1,000만 원. 이제 중국 전기차주에만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수익 나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10월이 됐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좋았어요. 니오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샤오퐁도 $70까지 올랐죠. 계좌를 확인했더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제 연금 1년치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민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났어요. 3천만 원 벌었어요. 제가 자랑했습니다. 정민 씨도 기뻐했어요. 나도 비슷해. 중국 전기차 최고야.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5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마시자. 정민 씨가 말했어요. 11월 초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 회계 감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니오가 $55, 샤오퐁이 $75였죠.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1월 말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오가 $50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니오가 하루에 10%씩 떨어졌어요. 샤오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어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했죠. 계좌를 확인했어요. 8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6,5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팔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손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계좌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에도 미국장을 봤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정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형, 어떡해요?
계속 떨어져요. 정민 씨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손절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팔지 못했어요. 손해를 확정짓기가 싫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믿었죠. 12월 중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돈이 사라지는 꿈, 빚쟁이한테 쫓기는 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 투자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추가로 넣었던 2천만 원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손실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2,2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원금 7천만 원을 넣었는데 4천만 원이 남았으니까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내가 케이크를 샀어요. 둘이서 조촐하게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봤어요. 얼마나요? 2,200만 원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2,200만 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오를 줄 알았어요. 당신 바이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중국 전기차를 샀어요? 아내가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욕심을 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4천만 원이요. 원금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손해고 추가로 넣은 돈까지 합치면 당신 미쳤어요? 추가로 돈을 더 넣었다고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보였어요. 다른 집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두웠죠. 그날 밤 아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거지? 3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식 계좌를 다시 봤어요. 4천만 원. 빨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200만 원.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말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을 믿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2021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였지만 전혀 새롭지 않았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니오가 30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샤오퐁도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좌는 3,500만 원이 됐어요. 원금 7천만 원에서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형은 어떻게 했어요? 정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다 팔았어. 3천만 원 손해봤어. 저도 팔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더 떨어질 것 같아. 중국 리스크가 너무 커. 정민 씨가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잖아요.
이러다 쓰러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긴요. 지금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협심증은 어떡하고요? 아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승우 씨,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조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수치가 안 좋아요. 약을 처방할 테니 꼭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세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 하지만 3,500만 원을 그냥 날릴 순 없었어요. 2월 첫째 주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니오가 25달러, 샤오퐁이 35달러. 계좌는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말 좀 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매일 괴로워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이제 그만해요. 남은 돈이라도 건지세요. 하지만은 무슨요? 이러다 당신 쓰러지면 어떡해요?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내는 혼자 남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알겠어요. 내일 다 팔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증권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니오, 샤오퐁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체결됐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원금 7천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약국 운영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정민 씨 말만 믿고 덤빈 제가 바보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우울했죠.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다 팔았어요? 네. 2,800만 원 남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바이오 한다고 해놓고 전기차를 샀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은 있잖아요. 우리 그걸로 살아요. 하지만 4,200만 원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봤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약사잖아요. 약 이야기는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바이오 주식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친구가 전기차로 돈 벌었다고 해서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말 듣고 한 거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아니라 남의 말만 믿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를 버리고 모르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걸로 해요. 바이오 말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2,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걸로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잘 아는 분야니까 믿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 하지 말아요. 나한테 다 말하면서 해요. 알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 도서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바이오 관련 책을 빌렸어요. 신약 개발 프로세스, 임상시험에 의해 FDA 승인 절차. 제가 약사로서 알던 내용도 있었지만 투자 관점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책을 읽었어요. 유튜브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급등주 추천이 아니라 기초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신약 개발은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야 합니다. FDA 승인까지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사였어요. 약의 작용 기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데이터도 읽을 수 있었죠. 이게 제 강점이었습니다. 3월 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요. 좋아요. 천천히 해요. 아내가 격려했어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적었어요. 신약 개발 단계, 주요 질환별 시장 규모, 글로벌 제약사 동향.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게 있었어요. 당뇨병 치료제인데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 회사가 오젠픽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라 복잡했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찾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회사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한 바이오 기업이 항암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적었어요. 임상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데이터를 읽는데 신기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로서의 지식이 도움이 됐죠. 이 약은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 회사 괜찮아 보여요. 아내가 노트를 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해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투자하진 않았어요.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5월이 됐습니다. 계속 공부했어요. 매일 3시간씩 바이오 뉴스를 읽었습니다. 미국 FDA 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어떤 약들이 승인 심사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노트가 점점 두꺼워졌어요. 유망한 기업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 10여 개가 눈에 들어왔죠. 6월 초 첫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항체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가는 낮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 회사에 500만 원 넣어볼까요? 아내가 노트를 읽어봤어요. 당신이 직접 분석한 거죠? 네. 임상 데이터가 좋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해봐요. 500만 원이면 부담 없잖아요. 아내가 동의했어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국 전기차 이후 처음 사는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공부해서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3% 올랐어요. 크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 같았죠. 한 달 후 두 번째 종목을 샀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회사였어요. FDA 희귀 약품으로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작지만 경쟁이 적었어요. 아내에게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700만 원 넣어볼까요? 조금 많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이 회사는 확실해 보여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열심히 지켜봐요. 아내가 당부했어요. 7월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조금씩 올랐어요. 첫 번째 종목은 10%, 두 번째는 5%.
전체 계좌는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투자한 거니까요. 매일 주가를 확인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정민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야, 요즘 뭐해? 바이오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려는데 뭐가 좋을까? 정민 씨가 물었어요. 형, 이번엔 직접 공부하세요. 남말 듣지 말고요. 그 말에 정민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그때 남말만 믿었지. 8월 말 세 번째 종목을 골랐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회사였어요.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내와 상의했어요. 이번엔 1,000만 원 넣어 보려고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정말 확실해요. 임상 결과도 좋고 파트너도 좋아요. 제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읽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확신한다면 믿어볼게요. 하지만 계속 확인해야 해요. 아내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체크할게요. 매수했습니다. 이제 바이오주 세 종목에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남은 현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9월이 됐어요.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20% 올랐어요. 임상 결과가 좋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15% 올랐습니다. FDA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종목은 아직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어요. 3,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300만 원을 번 겁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컸어요.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300만 원 벌었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대단한데요? 이번엔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중국 전기차 때처럼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의 말이 아닌 내 판단을 믿는다.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간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1년 10월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물었어요. 바이오주한테는 안 좋아요. 성장주라서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걱정되네요.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산 회사들은 실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임상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좋은 회사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믿어요. 11월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10% 빠졌어요. 두 번째도 5% 내려갔습니다. 계좌는 3,100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회사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상은 계속 진행됐어요. 뉴스도 좋았습니다. 주가만 떨어지는 거였죠. 12월 더 떨어졌습니다. 전체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코스닥 제약지수가 폭락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는 2,800만 원이 됐어요. 여보,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중국 전기차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회사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였죠. 임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좋았습니다. 버틸게요. 이 회사들은 진짜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당신 판단을 믿어요. 2022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였지만 주식시장은 더 나빠졌어요.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지수가 폭락했어요. 뉴스에서 난리였습니다. 바이오주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했죠. 제 계좌도 2,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펼쳤어요. 제가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임상 데이터 좋음, 파트너사 글로벌 제약사, 기술력 인정받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3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바이오주는 더 큰 타격을 받았죠. 계좌는 2천만 원이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손실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아내 표정이 어두웠어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는 문제 없어요.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오를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현금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금에서 500만 원만 가져올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4월 예금에서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임상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세 종목에 나눠서 추가 매수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죠. 5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한 번에 0.75%를 올린 겁니다. 증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코스닥 제약지수가 고점 대비 50% 폭락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계좌도 1,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언제까지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요. 그때부터는 회복될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확신했습니다. 사실 확신보다는 믿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6월, 7월, 8월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었어요. 계좌는 1,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원금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는 꿈, 아내가 떠나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 약을 처방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승우 씨, 스트레스 관리 안 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미국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주가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10월 금리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했어요.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좌는 여전히 1,5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찍은 것 같았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1년 가까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언제 오를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곧이에요. 금리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회복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내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회사들은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금리 인상기를 버텼다. 이제 회복만 남았다. 창밖으로 가을달이 보였습니다. 밝았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2년 11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졌어요.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첫 번째 종목이 10% 올랐습니다.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좋다는 뉴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종목도 5% 올랐습니다. 계좌는 1,700만 원이 됐어요. 여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12월 더 올랐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20% 급등했어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좌는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2023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확신이 퍼졌어요. 바이오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GLP-1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오젬픽, 위고비 같은 약들이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뇨병 치료제인데 체중 감량 효과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했어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주가가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주들도 덩달아 올랐어요. GLP-1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올랐어요. 2월 계좌가 2,500만 원이 됐습니다. 3월에는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4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학 저널에서 GLP-1을 올해의 혁신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바이오주 열풍이 불었어요. 첫 번째 종목이 30% 더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40%, 세 번째는 50% 올랐어요. 계좌는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보, 4천만 원이에요.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잘 버텼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5월, 6월 계속 올랐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가 상승세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계좌는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정민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야, 너 요즘 대박 아니냐? 바이오주 엄청 오르던데? 저는 웃었어요. 형도 다시 시작했어요? 응. 나도 공부해서 샀어. 너 말대로 했더니 괜찮더라. 정민 씨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번엔 조급하지 마세요. 7월 첫 번째 종목이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FDA 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계좌는 6,500만 원이 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중국 전기차 손실을 만회한 겁니다.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 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내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9월 시장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이 임박했다고 했어요. 일라일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도난의 마비라는 약이었습니다. 키술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고 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약이었죠.
국내 바이오주들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았어요. 제 세 번째 종목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10월 계좌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년 전 1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4,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만 원이 됐어요. 아직 손실을 다 메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사들의 임상은 계속 진행됐어요. 좋은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11월 두 번째 종목이 FDA 희귀 약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어요. 계좌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1억이에요.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 진짜 해냈어요. 2024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였어요. 시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어요. 3월 세 번째 종목이 글로벌 제약사에 추가 기술 이전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다시 급등했어요. 계좌는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4월, 5월, 6월이 지났습니다. 바이오주 상승세는 계속됐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신약 개발 성공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7월 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FDA가 일라이릴 리의 알츠하이머 신약 키술라를 정식 승인했다고 했어요. 레켄비에 이어 두 번째 알츠하이머 치료제였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들썩였어요.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제 세 번째 종목도 급등했어요. 7월 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만에 원금의 2배를 넘어선 겁니다. 8월 첫 번째 종목에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계좌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9월 시장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어요. 4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바이오 주가 폭발했어요. 10월 계좌가 4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해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로 4,200만 원을 잃었어요. 금리 인상기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11월 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종목 중 절반을 팔았어요. 2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은 주식 가치는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총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부요? 네.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운도 좋았어요.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요. 얼마나 할 건데요? 7천만 원이요. 희귀질환 어린이들 치료비로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어요.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7천만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나눌 때가 됐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한승우, 정미경님 덕분에 3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동봉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내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12월 초 남은 주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된 것 같았어요. 차익 실현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어치를 더 팔았어요. 최종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현금 3억 원, 주식 1억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기부한 7천만 원을 빼면 3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4년 전 1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중간에 4,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국 3억 8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배당주 중심으로 재편하려고요. 좋아요. 이제 조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며칠 동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였습니다. 배당률이 3% 정도 되는 종목들이었죠. 3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연간 배당금이 9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 꼴이었죠. 제 약사 연금 200만 원, 아내 국민연금 50만 원, 배당금 75만 원. 한 달에 325만 원이었습니다. 넉넉했어요. 12월 말 정민 씨와 만났습니다. 승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 따라서 잘 됐어. 정민 씨가 술잔을 들었어요. 형도 고생 많았어요. 저도 술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30년 약사했는데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 정민 씨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배웠어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아는 걸로 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 약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상담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약국 상담 일 좀 하려고요. 심심한데 딱 좋겠네요. 아내가 찬성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약국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약 복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0년 경험이 살아났어요. 선생님,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인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다시 약사로서 일할 수 있어서요. 급여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죠. 3월 어느 날 온라인 건강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약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렸어요. 무료였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댓글로 감사 인사가 달렸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5월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걸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도 당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6월 첫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었죠. 7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년 전부터 써온 노트였어요. 처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PER, PBR, ROE 낯설었던 용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다. 내 전문성을 믿어라.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8월 기부했던 재단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후원자 감사 행사였어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치료받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렴. 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9월 정민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승우야, 우리 약사 은퇴자 모임 만들까? 주식 공부도 같이 하고. 좋죠? 모임을 만들었어요.
은퇴 약사 5명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바이오 뉴스를 공유했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10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4억 원이 넘어 있었어요. 주식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연금과 배당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11월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딸아이 2자녀였어요. 용돈을 넉넉히 줬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제가 웃었어요. 12월 1년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해였어요.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더 컸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기적 같았습니다. 5년 전 1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중국 전기차로 4,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지옥을 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로 돌아왔어요. 약사로서의 지식을 살렸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직접 분석했죠. 2022년 금리 인상기에 바닥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파는데 저는 샀어요. 2023년 GLP-1 비만 치료제 열풍이 왔습니다. 2024년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이 났어요. 결국 4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7천만 원을 기부하고 3억 8천만 원이 남았어요. 충분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알았어요. 아내와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약국에서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봉사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아내와 여행 다닙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 행복합니다. 욕심이 없으니 두렵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니 모든 게 축복입니다. 창밖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제 진짜 은퇴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